두 번째로 잘생긴 이상기 교수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1회 때부터 강의하고 있고요. 시험은 이제 8회 때 합격을 해서 지금 이제 경기도 시흥시에서 행정사를 하고 있어요. 2년 반 정도 하고 있는데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업을 할 것인가 그걸 조금 얘기를 해 드릴게요. 제가 이제 했던 일들과 그다음 주변에 이제 아는 분들이 하는 일, 그 위주로 해서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건데 오늘도 지금 사무실에서 이제 일 마치고 이제 바로 이렇게 학원으로 올라온 거거든요.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지금부터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떤 일을 주로 할 것인가, 이거 하고 어디서 할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일단 그게 먼저 제일 첫 번째가 될 게 어떤 일을 해볼까, 이게 돼야 돼요. 그래야 두 번째 장소가 나와요. 장소.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 이제 2년 반 됐습니다만 8회 때 합격했으니까 저는 이제 최욱진 교수 강의 들었어요. 굉장히 강의 잘하죠. 저보다 조금 잘생긴 게 조금 불만이긴 했었는데 어쨌든 강의 굉장히 잘하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준희 행정사는 제 강의를 듣고 1회 때 합격을 했죠. 그랬던 건데 2년 반 정도 해보니까 이제 제 결론은 뭐냐면 굉장히 유명한 자격증이고 이게 할만해요. 그리고 돈도 돼요. 물론 이게 다 잘 벌 수는 없겠죠. 잘 벌 수는 없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공인중개사 강의도 한 27년째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공인중개사가 다 잘 되나요?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거든요. 우리 다 경험하잖아요. 아파트 입구에 가면 그 중개사 쫙 있잖아요. 이렇게. 다 붙어 있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저는 이제 물론 개인적으로 이제 그 2년 반 했지만 주변에는 이제 많은 제자도 있고 다른 많은 행정사가 있어요. 있는데 혹시 저 그 유튜브에서 그 제 강의 보신 거 있나요? 보신 적 있죠, 그죠? 보신 순간 딱 보니까 잘생겼다부터 딱 떠올랐을 것 같긴 한데 우선은 아직은 저도 잘 몰라요. 잘 모르는 게 제가 감히 뭐 제가 이제 2년 반밖에 안 돼 갖고 이 업계를 말한다. 이건 어불성설이에요. 그리고 제 선배들한테 굉장히 외람된 일이에요. 그건 그걸 얘기할 건 아니고 그냥 제가 어떤 일을 해왔는지 그리고 얼마나 수입이 좀 되는지 그리고 이제 그 어떤 일을 또 할 수 있는지를 말씀드리면 될 것 같은데 우선 이제 행정사가 이제 돼 보니까 어떤 업무를 주로 하게 되냐면 우선 이제 그 일반 민원 그러거든요. 그 일반 민원이란 거를 말이 조금 좀 너무 넓은 의미긴 한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많아요. 약 한 1000종이 돼요. 1000종. 그 업의 영역이. 그래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제 각종 인허가 등에 대한 것을 이제 신청하는 거를 이걸 이제 대행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해본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컨대 이제 그 조달청 아시죠? 조달청. 그 조달청에서 운영 나라 장터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 등록을 하려면 먼저 이제 공장에서 공장 등록을 하고 그다음 직접 생산 등록을 하고 그다음 나라 장터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어려워요. 어려운데 요거는 최근에 제가 이제 한 건을 했는데 저 혼자 못해서 이제 제 제자 중에서 그쪽 전문가가 있었어요. 같이 했는데 꽤 고온 비용이죠. 꽤 고비용이니까 시간 몇 달 걸리는 거고 그래서 상당히 높은 액수에 지금 이제 동영상이 다 이제 외부로 나가서 얼마라고 딱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상당히 고비용을 받고 했어요. 그거는 혼자 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거는 그런 정도 얘기고 그래서 보니까 여기 이제 예를 들어 그런 것들이죠. 그다음 이거 외에도 많아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제 정부 부처나 그 지자체에서 그 지원을 해줘 갖고 만드는 단체들 있죠. 그게 굉장히 많아요. 그게 이제 뭐 각종 정부 부처도 있고 지자체에서 그 자금을 지원해줘요. 자금을 지원하면서 이제 그 만들어진 단체가 있는데 굉장히 종류가 많다고요. 이게 셀 수 없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다 몰라요. 다 못 해봤고. 그런 것들만 전문으로 하는 분들도 있긴 한데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제 이런 거를 제가 가르치는 과목이 하나이긴 한데 이거를 법정민원 이렇게 부르거든요. 법정민원이라고. 이 말은 법에 정해진 민원 그 뜻이에요. 법에 정해진 민원. 이게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저도 지금 다 모르겠어요. 얼마나 많은지. 이거 외에도 이제 뭐 예컨대 그 태양열 그 이렇게 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이제 산에 이렇게 태양열 발전소 같은 거 해놓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등록하는 거. 여러 가지 굉장히 많다고요. 그 각종 인허가를 다 대행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서류 작성을 해서 제출까지 다 대행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 외에 또 있죠. 예컨대 최근에 제가 하는 거 이제 학원 등록, 학원 설립하는 건데 그 학원이 뭐였냐면 그 서초동에서 이제 그 아이돌 육성하는 학원이었어요. 아이돌 육성하는 그 이제 무슨 엔터테인먼트인가 그런 회사였어요. 그런데 시흥시에 이제 학원을 설립하려고 이제 온 거예요. 저한테 의뢰가 들어왔는데 그것도 상당히 높은 비용 받고 이제 학원 설립을 다 해줬죠. 그건 이제 교육청 소관이에요. 그래서 이제 서류 다 작성하고 현장 가서 출자로 다 재고 다 도면 그리고 해갖고 이제 이렇게 설립해줘서 이제 인가 났어요. 등록금 가도 줬고 비용도 꽤 비쌌죠. 비용이라는 게 최소 지금 100단위 이상이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들은 다 아까 이런 뭐 공장 등록 그거는 몇백 단위고 그거는 이상 되는 거고 하다못해 학원 설립하는 것만 해도 최소 100 이상 받아요. 그거는. 근데 원가가 안 들죠.
근데 노력만 드는 거지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것들이니까 그런 것이 굉장히 이게 너무나 많아서 사실 저도 지금 못해본 게 굉장히 많고 또 제 주변에 이제 많은 제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요소요소에 다 있어요 전문 분야가 이런 경우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분쟁이 관련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우리 방문각에서 이제 그 유튜브를 하나 찍자고 해서 제가 찍은 게 있어요. 행정사가 되면 어떤 일을 하고 얼마나 버느냐 이걸 한번 찍어서 이제 올렸더니 조회수가 상당히 지금 많이 나와 있던데 그 당시는 제가 7개월 차 업을 했을 때 그걸 찍은 거예요. 7개월 차 때. 지금 2년 반이니까. 그랬더니 댓글이 붙는데 이런 댓글이 붙었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때 뭐 했냐면 행정심판, 뭐 내용 증명을 쓸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잘 모르는 분들이 그건 행정사가 못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행정심판의 서류 제출과 대리는 다른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는 대리가 아니라 그 심판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는 것 뿐이에요. 대리하는 게 아니고 그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리고 이제 동기죠. 동기인데 제 제자예요. 기수가 이제 8기니까 동기인데 그분은 지금 서울 남부지방법원 앞에서 행정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분은 법인으로 해요. 여러 행정사를 데리고 이렇게 하는데 그분은 이제 변호사 사무장으로 한 몇십 년 근무한 분이에요. 그리고 법학 박사기도 하고. 그건 현재 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이제 하고 있고 법조타운 바로 건물에 있어요. 행정사가. 그러니까 전부 다 변호사 사무실인데 혼자 행정사야. 그래도 손님이 와요. 그래도 돈이 많이 벌고 있다고 워낙 이제 광고를 많이 하니까 그렇겠지만 굉장히 비용도 수익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게 어떤 게 있냐면 주로 이제 방금 설명드렸던 이런 거예요. 행정심판 같은 거. 그리고 이제 어저께 하고 오늘 제가 이제 소리를 완성을 해서 내일 이제 발송을 할 계획인데 그게 이제 그 분쟁 조정이에요. 분쟁 조정. 그게 이제 한국공정거래위원회 산하에 이제 한국 분쟁 조정원이라는 게 있어요. 그 있는데 이제 실명 말하긴 그렇고 여수에 큰 회사가 있어요. 비료회사. 그게 이제 원청이에요. 이제 원사업자고 이 사업자가 이제 이제 사업장 여수 공장 안에 발전기를 짓는 공장 걸 맡겼어요. 시역 있는 이제 뭐 그 열기 회사에다가 맡겼는데 44억에 이제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해갖고 잘 진행됐는데 이제 거의 끝났죠. 끝나는데 이제 원청에서 뭐랬냐면은 이제 44억 중에서 일부를 까겠다고 나온 거예요. 그걸 지체상금이라 지체상금. 왜 까느냐? 공기가 지연됐다. 여러 이유 때문에 이걸 다 못 주겠다고 나온 거예요. 그 통보가 왔어요. 이렇게 회사로. 그 회사에서는 다 뭐 설명드리기 어려우니까 공기가 지연됐는데 왜 공기가 지연된다면 이 원자재가 인도산이에요. 인도산인데 이게 이제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그게 전략 물자로 묶여버린 거예요. 그게 못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못 들어오니까 공기를 지연할 수밖에 없으니까 계속 이제 딜레이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원청에서는 야 그래 이거 너희 과실이니까 우린 다 돈 다 못 주겠다고 한 거고 이 회사에서는 우리 과실이 아니지 않느냐 뭐 이래갖고 이제 분쟁이 벌어지는 바람에 그 이제 그 무슨 이제 그 화학이란 큰 회사예요. 대기업인데 한 10억 정도를 깎겠다고 한 거예요. 깎겠다. 그러니까 이 회사에서는 그거는 우리가 억울하니까 못하겠다 이래서 저한테 이제 의뢰가 들어와갖고 이제 그저께 이제 의뢰가 들어와서 이제 제가 자료 받고 해서 어저께 서류가 완성됐어요. 총 3부를 보내야 되거든요. 공정거래 조정원으로 이만큼씩이에요. 한 부가. 그러니까 이제 박스로 이렇게 보내야 된다고. 그런데 문제는 이게 다 화학 모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신청서를 만들고 신청 내용을 작성하는데 이제 오늘 제가 8장까지 작성을 했어요. 완성을 했는데 그 내용 작성하는 게 아주 어렵죠. 용어가 다 어렵고 이런 말들이니까. 그걸 제가 이해하고 옮겨갖고 이제 쓰는데 이제 그건 제가 이제 그 3자리 수 이상 불렀어요. 비용을. 큰 기업이니까 주겠다고 했죠. 받았어요. 아까 오는데 그 돈이 띨랑 들어오더라고. 저 통장으로 왔던데 가만히 보니까 너무 적게 받았어요. 왜 제가 드린 공과 시간에 비하면 너무 적게 받았더라고. 그래서 언제 와갖고 제 이준희 행정사한테 물어봤어요. 나 이거 오늘 했다 그랬더니 얼마 받았어요? 그러길래 얼마 받았어요? 했더니 너무 적게 받았는데 그러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그거 2-3배 이상 받는데 왜 그렇게 받았냐고. 근데 그 전에 제가 그 일을 한 번 한 게 아니라 그 분쟁 조정을 몇 건 했었거든요. 했는데 지난번에는 그 대리점 분쟁이었어요. 대리점 분쟁. 그거는 5개 회사가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원 회사는 미국 회사예요. 그러니까 한국 지사인데 이게 본사가 되겠죠. 그러니까 한국 대리점이 몇 개 있는데 얘네끼리 이제 분쟁이 벌어진 거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그게 이제 2번째 해보는 거라 잘 몰라갖고 한 회사당 50만 원씩 받은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150이잖아요. 난 좋았다 그랬지. 그것도 많이 받았다고. 근데 5개 회사니까 각 회사 서류가 얼마나 많아요. 한 회사당 3부씩이에요. 이렇게 서류가 이만큼씩. 이 5개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도 제가 얼마나 아직 모자라냐면 얼마 받을지를 모르겠어요. 지금도. 가끔 이제 물어보죠. 얼마짜리야? 그러면 이제 제자들이 알려주긴 하는 건데 제가 생각할 때 많이 받았나 싶은데 알고 보니까 너무 적게 받고 그래요. 요번에 오늘 한 것도 내일 이제 발송을 하면 되는데 너무 적게 불렀어요. 제 나름대로는 3자릿수 불렀거든.
근데 제가 부른 거에 따따블은 불러야 한다는 거예요. 그 금액이. 그런 뭐 이제 어떻게 받았으니 할 수 없는 거지 뭐. 어쨌든 이제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행정심판 같은 경우도 올해 8월 달에만 제가 2건 했는데 하나는 이제 그 음주운전이고 하나가 영업정지였어요. 영업정지가 많이 들어오는데 거의가 다 그 미성년자 주류파는 거 있죠. 그게 다예요, 다. 미성년자 요즘 애들은 그 애들이 아니라 이렇게 딱 보면 덩치가 산만해요. 여자애들은 말이에요. 얼마나 이쁜지도 몰라. 늘씬해가지고. 그러니까 신분증 보자 그러면 다 또 그걸 이제 다른 사람 걸 갖고 오른다고. 화장하고 그러니까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 영업정지 2개월씩이에요. 한 번만 걸려버리면. 그 2개월이니까 이제 심판을 해달라고 온단 말이에요. 오는데 이제 그 행정처분 이제 그 관할 이제 시군구에서 처분하는데 먼저 사전 아직 안 배우셨죠? 행정처분을 하려면 미리 통지를 해요. 처분하겠다고. 근데 영업정지가 기본 2개월이에요. 그냥 한 번 걸려버리면. 미리 하겠다 통지가 오는데 거기다가 뭐라 하냐면 의견이 있으면 의견을 제출하라 이렇게 오거든요. 의견 제출하라고. 아무 의미 없어요. 그거. 저한테 해달라고 오는데 전 돈도 안 받고 그냥 하세요 그런다고. 아니면 제가 봐드릴게요. 써오세요 그래요. 그럼 갈 필요 없어요. 그냥 팩스로 집어넣으면 돼요. 우리 사무실에서. 왜? 절대 안 받아줘요. 의견 제출은. 그래서 이제 심판하시라고 그러지 이제. 그럼 그것도 이제 심판을 하게 된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은 다 하실 일이 될 테니까 너무 말이 길어질 것 같으네. 행정심판도 이제 두 종류가 있는 게 심판만 청구하는 주는 경우도 있고 심판만 아니라 심판 서류만 해주는 경우가 있고 영업정지 같은 경우는 이제 집행정지를 같이 해줘요. 그럼 소리가 많아지거든요. 그럴 때 집행정지와 심판을 같이 하면 비용이 높아지는 거고 집행정지 빼고 심판만 한다 그럼 조금 내려와요. 그래도 그거는 최소 세드레스 이상이에요. 다. 이제 그게 주로가 있고, 근데 여기는 이제 그 주로 그거죠. 뭐 영업정지나 아니면 또 이제 뭐 그 미성년 주로 같은 거. 그다음 오늘 제가 했던 거예요. 뭐 분쟁 조정 이런 거. 이건 굉장히 이제 고가로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각종 서류를 작성해 주는 게 있는데 이게 가장 대표적인 게 그거예요. 고발장, 내용증명 그런 거예요. 내용증명 같은 거. 내용증명 예를 들면 내용증명은 이건 실제로 본인들이 쓸 수도 있는데 잘 모르잖아요. 또 그리고 제가 이제 있는 사무실이 이제 대로변인데 이렇게 사무실 뒷블럭부터 한 동네 전체가 한국인이 거의 없어요. 거기가 이제 거기 사는 주민의 거의 90%가 조선족이고 일부가 한족, 일부가 베트남인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사무실에 오는 고객이 이렇게 이제 한국인 빼고 워크인으로 오는 손님은 거의가 외국인이에요, 다. 그 중에 거의 99%가 중국인이죠. 이제 출입국 업무라는 건데 간략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이것도 하는 경우가 많고 이 외에도 굉장히 많아요. 서류라는 게 이제 고소장은 조금 조심하시는 게 고소장은 안 쓰는 게 좋죠. 그건 이제 쓰지 말라 그래요. 그 고소장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거 있어요. 반성문, 뭐 진정서, 탄원서 이런 거 있어요. 그것도 몇십만 원짜리예요, 다. 근데 이 내용 증명 같은 경우는 서류만 써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상담을 다 해줘야 돼요. 이 절차를 다. 그럼 비용이 올라가죠, 이렇게. 그리고 저는 이제 상담료를 참 1년 동안은 안 받았어요. 서비스 차원으로. 지금은 30분에 5만 원 받아요. 무조건. 상담하겠다 그러면. 미리 5만 원입니다. 얘기해요. 그럼 돈 주겠다 그러면 돈 받고 시작해요. 시간 딱 체크해놓고 30분. 끝나면 돈 더 달라고 그래요. 행정사는 움직이면 돈이고 입만 띄면 돈이요. 이게. 몸의 돈이에요, 다. 그러니까 내가 움직이면 돈이 나와야 되고 입 띄면 돈이 나와야 된다고. 그 일을 여러분들이 하시겠다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그것이 서류 같은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 많아지니까, 길어지니까 주로 제가 하는 게 출입국 업무를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굉장히 다양한데 뭐 이런 게 있어요. 이제 그 외국에서 어떤 이제 그 초청을 해보는 게 있어요. 비자를 초청하는 거 아니면 한국에 있으면서 이 체류 자격이 바뀌어요. 비자라고 그래갖고 이제 그 종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제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우리 중국계 한국인을 이제 그거죠. 조선족. 그 다음에 이제 고려인 그래요. 저쪽에 이제 뭐 우즈벡 이런 쪽에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한국계이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우리 영사관에서 F4라는 비자를 받고 들어와요. F4. 이게 제외 동포 비자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이게 굉장히 많아. 엄청난 종류가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자격이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소득이 되면 뭐 영주권을 취득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뭐 국적, 귀화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이런 거. 그래서 외국인 초청, 그다음 자격 변경, 그다음에 이제 새로 들어왔다 외국인 등록, 그다음에 이제 뭐 영주권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고 예를 들어서 중국계 한국인 F4 제외 동포인데 예전에 어머니가 아버지가 한국인이었어요. 지금 다 돌아가셨지만 그럼 귀화가 가능해요. 그걸 특별 귀화 그러거든요. 특별 귀화. 그 외에도 많은데 이건 이제 우리가 다 서류를 다 대행해주고 같이 가서 접수를 다 시켜줘요. 이건 이제 출입국 관리사무소 소관이에요. 그거는.
이것도 이제 보통 몇십만 원씩 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F사에서 이거 소득이 돼야 되는데 소득 GNI가 돼야 되는데 영주 가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한 60, 70 받아야 돼요. 기본 한 70만 원 받고 하는데 그 이제 비용이 물론 포함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런 일을 주로 하게 되죠, 이렇게. 그래서 이걸 다 할 수 있냐? 다 할 수 있죠. 다 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다 할 수가 없죠. 저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처음에 잘 모를 때 8회 시험 합격을 했는데 그 전까지는 그냥 강의만 했지 이걸 잘 몰랐어요. 행정사 뭐 하는 건지를. 그러니까 그 많은 이제 제자들이 나갔을 때도 그냥 인사만 했지 뭐 하는지를 몰랐던 거죠. 그러다가 7회 때 이제 이제 제자죠. 옥인데 이 친구가 전국 수석을 했어요. 전국 수석. 근데 조선족이에요. 그 당시 영주권자였어요. 근데 그때 5회 때 전국 수석이에요. 전국 수석. 그래가 점수가 불가능한 점수가 나왔어요. 사무 관련이 97점이에요. 100점 만점에. 그 친구가 이제 김선이라는 친구인데 지금 저희 사무실에서 100m 떨어져 있어요. 근데 그 친구 때문에 제가 시흥시를 가게 된 건데 사실은 그 외에도 제 기억에 이영아 씨가 몇 회요? 8회 때구나. 8회 때 전국 수석한 사람도 조선족이고 그 중국계 한국인이고. 그러니까 그때 그런 계기가 돼서 이제 출입국 업무를 주로 하게 되는 건데 어쨌든 이제 뭐 시간이 길지 않아서 이런 일을 주로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행정사를 하시려면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노력도 해야 되고. 그런데 자격증을 따죠. 업을 오픈하잖아요. 그럼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돼요. 행정사 자격증 따시려고 하는 공부보다 훨씬 더 많이 해야 돼요. 근데 그 공부가 곧 이거로 돈이에요. 그게. 아는 게 돈이에요, 또. 그리고 주변에 많이 아는 분들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학원마다 이제 합격생 위주로 모임이 이제 구성이 돼요. 뭐 임원진도 구성이 되고 그러는데 그런 발이 넓어야 돼요, 이렇게. 아는 사람이 많아야 돼요. 그리고 여기 이제 10년 동안 제가 강의하니까 쭉 기수별로 다 있어요. 임원진들이 이 학원 자체에. 연락해서 도움 받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리고 저기 이제 나중에 이제 명함도 드릴 테니까 모르는 게 업을 하실 때 지금 아니고 업을 하실 때 모르는 게 있으면 전화하세요. 내가 모르면 내가 소개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물론 이제 조만간 이제 시험 보시려고 공부를 하겠습니다만 공부하는 과정에서 고민을 좀 해야 돼요. 난 어떤 업무를 주로 할 것인가. 그 기준이 뭐냐? 내가 했던 일들. 내가 해봤던 거. 그게 먼저 첫 번째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혹시 유튜브에 보신 분 있나 모르겠는데 10회 합격생 중에서 저랑 일을 같이 하고 있는데 그 이제 염기석 행정사라고 있어요. 이제 그 10회 합격생이에요. 이 친구가 지금 서울역 그 앞에서 이제 공유 오피스에서 하고 있거든요. 얼마 안 됐잖아요. 돈을 엄청 벌어요. 이분은 전직이 뭐였냐면 이제 그 왜 공무수탁기관에서 공무수탁 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단체, 법인 설립 이런 게 아주 전문가예요. 근데 이게 덩치가 크니까 이게 엄청 세, 비용이. 그래서 서울역을 잡은 이유가 바로 그냥 KTX 타고 내려가려고, 의뢰 들어오면.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전문에 살리다 보니까 저도 잘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저한테 그런 의뢰 들어오면 저랑 일을 같이 한다고요. 같이 하니까 저는 이제 그 직급이 깡패라고 제가 교수다 보니까 그냥 5대5 이러면 그냥 내가 한다고. 근데 이제 원래 5대5면 안 돼요. 내가 못하면 일을 던져주면 보통 20-30%밖에 못 받습니다. 이제 그 일을 내가 못하니까 뭐 그런 건데 어쨌든 간에 저는 제자니까 그냥 5대5 하자 그러면 그렇다고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 행정사 궁극적 목적은 돈 버는 거잖아요. 그죠? 이 지금 비 오는 날 여기 오신 이유가 뭐겠어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돈 벌자 이거야, 돈 벌자. 그러니까 돈을 버시려면 일단 자격증을 따야 되고 따고 나서 어떤 일을 할까를 고민해야 되는데 아주 중요한 게 미리미리 생각을 좀 해놔야 돼요. 난 어떤 걸 할 것인가. 그럼 기준이 뭐냐? 내가 했던 거, 내가 아는 거 위주로 일단 생각 먼저 하고 그리고 어디서 할 것인가 아주 중요해지죠. 그게 정해져야 지역에 정해져요. 저는 이걸 위주로 해볼 계획이었거든요. 제 주변에 다 이것만 하는 사람들이었거든. 그러니까 지역을 걸로 잡은 거예요. 외국인 밀집 지역으로. 근데 해보니까 물론 다른 것도 다 이렇게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미리미리 준비를 하실 게 뭐냐? 그 블로그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아주 중요해요. 그거 블로그 같은 거. 그거 잘하시면 굉장히 홍보효과가 돼. 비용도 안 들고. 정말 그 잘하는 사람 많아요. 블로그 같은 거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행정사 주변에 이제 앞으로도 그 블로그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보시면 아주 도움 될 거고. 그래서 물론 이제 공부를 쭉 해 나가시겠지만 미리 조금씩 고민을 하셔야 돼. 난 어떤 쪽의 업무를 해볼 것인가 하고 어디에서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정말 좋은 건 초기 비용이 안 들어 이거는요. 안 들어요. 저 개인적인 얘기 할까요? 제 사무실 보증금 1,0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언제 월세가 90만 원이에요. 관리비 포함해서 어쩌고 하면 이제 한 100만 원 되는데 그러면 이제 뭐 공과금 합치면 한 달에 아주 그 고정비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나가면 한 120만 원 이렇게 나가요.
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100만 원 정도 되면 그게 굉장히 괜찮아요. 제 사무실 길고 크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물론 직원을 쓰면 직원 비용도 감안을 해야겠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먼저 어디서 어떤 업을 해볼 것인가 그리고 어디서 해볼 것인가를 고민을 좀 하면 길이 보일 거예요, 이렇게. 자격증 딱 선물해 보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너무 막연해요. 너무 막연하다니까 뭘 할지 모르겠어. 너 물어볼 사람도 없네. 그러니까 공부하시면서 어떤 걸 해볼까, 어디서 해볼까 고민을 좀 하고 자격증을 땄다. 그럼 이제 그쪽 일을 하는 행정사를 만나봐야죠. 가서 만나보고 얘기도 해보고 이렇게. 시험 출신들은요 다 친절해. 아니 참 공무원 출신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이제 본인들이 시험 봤잖아요. 그러니까 시험 공부한다 그러면 이제 시험 출신 그러면 다 얘기해 준다고. 다 얘기해주고 필요할 때 알려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발품 팔아야 돼요. 가서 이제 물어보고 한번 보기도 하고 이렇게. 그럼 이제 뭐 점심 사드릴게요. 아니면 이제 비용을 조금 주면서라도 아예 그냥 일을 좀 배울게 그럴 수도 있어. 그 사무실에 가서 일정 기간 동안 그렇게 배울 수도 있고 그래요. 저한테는 오지 마세요. 전 강의는 하겠는데 그건 못 가르치겠더라고. 이제 제 주변에 아는 사람 많으니까 소개해드릴 수 있을 거예요. 어쨌든 이제 제 과목 소개는 이제 다음에 하기로 하고 내용 설명드릴 텐데 사무관리론을 이제 10년째 강의하고 있고요. 저는 그래서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사무관리론만큼은 뭐 원톱이에요. 동의가 안 되시나 보다. 그죠? 동의가 안 되십니까? 원톱이에요, 제가 가르칠 수 있으니까 믿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하여튼 요 얘기는 이제 이렇게 마치면서 이제 정말 만나뵈서 반갑고요. 요 자리가 될 것 같은데 요 자리에서 이제 이런 얘기 말고 이런 얘기는 제가 중간중간에 계속 해드릴게요. 이런 일 했다, 얼마나 벌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저한테 물어보시면 개인적으로 물어본다면 이제 실제 가격도 말씀드릴게요. 얼마 벌었다고. 오늘 거 이제 분쟁했던 거 세 자릿수 이상인데 금액은 좀 그랬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적게 받았네. 그 전화를 다시 할 수도 있고 참 그래서 이 세금 계산서 끊었으니까 어떻게 달라고 그래. 또 달라고 못하지 뭐. 할 수 없지 뭐 이제는. 어쨌든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만나뵙게 돼서 반갑고요. 여러분들 모두 다 이렇게 이제 강의실에서 이제 과목 가지고 뵀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이제 열심히 하시면 되고요. 딱 한마디 하고 마칠게요. 합격을 하고 싶으시면요. 믿으시면 돼요. 믿으시면. 딱 세 가지 믿으시면 돼. 이게 순서가 있어요. 제일 첫 번째 누굴 믿어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나를 믿어야 돼요. 나 할 수 있을까? 나 될까? 이러면 안 돼요. 나 할 수 있어. 나 해볼 거야.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두 번째 여기 선생들을 믿으시면 돼요. 세 번째 학원을 믿으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공부를 해봤더니만 어려워요. 저는 제 과목은 먹고 들어가잖아요. 먹고 들어갔는데 다른 건 어렵더라고요. 고생했어요. 그때 일주일 풀로 강의하면서 공부하려니까 아주 힘들고 애를 먹었는데 어쨌든 뭐 이제 우수한 성적을 합격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처럼 길을 갖고 왔던 거니까 이제 조언도 드릴 수 있을 것이고 앞으로 일을 하는 것도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만나 반갑고요. 강의실에서 뵀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